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현무-4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공개적으로 기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도 없었던 터라 배경을 두고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 SBS 취재 결과 지난달 15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개발 성공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00km를 날아가서 지하 100m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성능이 입증된 것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입니다. 지난달 15일 서해 태안반도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참관한 가운데 탄두가 귀회할 정도로 큰 가분수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현무4치 대지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입니다. 타격 목표는 이어도 방향 약 400km, 지적 최대 사거리는 800km. 지만 반으로 줄이는 대신 고도를 대폭 높여 미사일 재원을 평가하는 고각 발사 방식입니다. 시험 결과는 목표했던 대로였습니다. 2톤짜리 초대형 탄두가 800km 날아가 마하 10 이상 속도로 낙하. 해 지하 100m까지 관통한 뒤 폭발하는 초고성능 벙커 버스터 목표.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험 발사한 2발 중 1발의 낙하 속도가 설계보다 빨라 실패했는데 이를 넉 달 만에 개선한 것입니다. 정부는 7월 15일 시험 발사 결과를 현무-4 개발의 최종 성공으로 판정했다고 군 고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 시험 발사 영상을 보고 개발 성공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현무4는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허용된 탄두 중량이 톤 사거리 800km에 다 철근 콘크리트 관통력을 극대화해 극비리에 개발하다 보니 대통령도 속 시원하게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으로 전쟁 지휘소 핵시설 등 지하 전략시설을 파괴하는 이른바 괴물 미사일의 다음 절차는 양산과 전력화인데 군은 모든 계획을 비밀에 붙이기로 현무4라 못 부르지만 대통령 이어 전경희 장관도 개발 성공 언급. 전경희 국방부 장관이 5일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현무4 미사일 개발 성공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부에서 열린 ABD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이 톤인 현무-4 미사일을 지칭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23일 현무-4를 개발하는 애들을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축하한다. 문 대통령과 정 장관 모두 현무4를 직접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은 극비리에 추진되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이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는 지난달 15일 800km를 날아가 지하 100m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리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당시 시험 발사인은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남색 유에드 소장 담당 사업본부 장과 실무자 등 극소수만 참석했고 문 대통령은 발사 성공 영상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구운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무기 개발 박차.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무기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경도 국방부 장관은 5일 오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 정밀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도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변 열광 소군사 대응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이 소개한 탄도미사일이 란 현무사를 말한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경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상에서 전략 거점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와 동종 무기 중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지대함 유도로 캐비궁 등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재해 공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면서 머지않아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 위성 보유국이 되어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신개념 유도무기 스텔-20, 인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 연구 개발에 매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국방 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장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군사 정보 감시 정찰 위성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허용 정찰 위성 중 장거리 미사일 토대 마련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화려한 적에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 고체 로켓 모터를 개발해 군사 정찰 위성을 쉽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고체 연료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찰 위성 확보 425 사업에도 고체 연료 로켓 사용 가능성 우리나라는 그간 액체 연료를 이용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왔다.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체 연료 사용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 연료의 10분 1에 고도 200에서 300km의 적에도 위성에는 고체 연료가 유용하다. 반면 액체 로켓은 추진체, 탱크와 전용 연소실로 추진체를 보내는 펌프와 부속품 등 구조가 복잡하다. 독성의 산화제를 쓰기 때문에 엔진 및 연료통을 부식시키는 단점이 있다.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 일정 시간 이내에 발사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대형 이성체를 소련주로 로켓 4개를 묶어서 사용한다. 4개를 동시에 정화시키는 기술이 고난도인데 고체 연료 로켓 사용 시보다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체 로켓 모터와 액체 로켓 모터를 결합한다면 액체로 객만 사용할 때보다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고체 연료 로켓을 정찰 위성을 띄우는데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오는 2023년까지 정찰 위성 5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사업이 1조 2214억 원을 투입해 영상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 사업이다. 지난 21일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팩9 로켓으로 쏘아 올린 한국군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 위성 이나나시3 호에 이어 정찰 위성까지 확보하면 한국군의 작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초소형 큐브 위성 확보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고성능 정찰 장비를 탑재한 무게 1.3kg가량의 큐브 위성 소식계를 띄워 북한 전 지역을 샅샅이 감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 로켓 모터 보다 더 큰 로켓 모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독자적인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대형 고체 로켓 모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주변 미사일 경쟁 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기반 마련.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물론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이지만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의 여건이 허락하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현무 22, 현무 22, 현무 22C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전력화했다. 최근 개발에 성공한 탄도 중량이 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4도 고체 연료로 알려졌다. 미사일 지침 때문에 모두 사거리 800km 이하로 묶여 있었는데 적으로는 그 이상의 사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이다. 전력화된 순항 미사일인 현무3은 액체 연료타. 고체 로켓은 이래서 이 시간에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한 액체 로켓과 달리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 발사 시간이 빠르다. 군사용으로 제격이다. 한반도 최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사거리 800km 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100km 이상의 미사일은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 나라는 모두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반발할 일이 못 된다는 지적도 많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소 8개에서 최대 16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을 보유한 데 이어 차세대 무게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 일본도 고체 연료 기반의